폴란드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4시 기술청 상황 실행 경보음이 울렸고 도심 지하 공동구역의 붕괴 가능성은 92%. 도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폴란드의 낡은 탄광, 도시 자브르체는 멸망을 향해 걷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 믿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기술 지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단돈 1달러. 우리는 당신들의 집안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제안. 그러나 그 안엔 지금껏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지하, 균열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싶던 과거, 사고의 흔적까지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농담도 외교적 제스처도 아니란 걸.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우리 도시를 이토록 알고 있는 걸까?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아버지가 실직을 했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제 삶은 그날 이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돈 1달러짜리 기술이 전 세계가 침묵한 도시를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코발스키입니다. 자브르체 시청 건설과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집안 침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구시가지 광장 동쪽 부분이 또 2cm 가라앉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팀장님,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마르친이 급하게 들어와서 말했죠. 마르친은 저희 팀에서 가장 젊은 엔지니어입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자브르체는 14세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도시거든요. 구시가지 지하에는 옛 광산 터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무분별하게 파낸 것들이죠. 이제 그 터널들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가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유럽연합 기술지원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전화기를 들고 왔습니다. 드디어 도움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에게는 한국과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2살이었던 1998년, 아버지는 바르샤바 근교 건설 현장에서 한국대우건설과 폴란드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의 현장 안전관리자였어요. 하지만 그해 10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거든요. 기초 공사 중에 집안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한국 측에서는 폴란드 측 집안 조사가 부정확했다고 했고 폴란드 측에서는 한국 측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어요. 결국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러 다니셨고 저는 학용품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대학 진학도 장학금 없이는 불가능했죠. 졸업 후 자브르체 시청에 들어온 것도 작은 도시에서 순수하게 폴란드만의 기술로 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와는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상처가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던 거죠. 20살이 넘어서까지도 저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한다는데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 동료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버지가 한국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아니면 우리 도시를 구할 방법이 없게 됐으니까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프랑스 측 의견입니다. 브뤼셀에서 온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구 8만 명 도시에 투입할 예산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독일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하수 오염 위험성도 높고요. 그들은 며칠 현장을 둘러보더니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유럽연합 지원도 보류됐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자브르체 집안 안정화 프로젝트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예산 효율성 부족.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장에는 위험 표지판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어요. 시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유럽의 연대인가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장님이었어요. 엘레나, 아직 사무실에 있나? 좀 심각한 상황이야.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브르체가 정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14세기 성당도, 18세기 시청사도, 그리고 8만 명의 시민들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유럽에서 온 거절 통보서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말했어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유럽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이제 정말로 혼자 힘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시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자브르체 집안 안정화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하필이면 왜 한국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한국 대사관 경제과 김민수 과장이 직접 자브르체를 방문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김 과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진단 기술 지원, 현장 기술자 훈련, 그리고 실제 복구 작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시장님이 물었습니다. 상징적으로 1유로만 받겠습니다. 김 과장의 대답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해주시려는 건가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다른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요? 김 과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국과 폴란드는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가 잠깐 멈췄어요. 과거에 저희가 폴란드에서 실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1998년 아버지 사건을 떠올렸어요. 김 과장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김 과장과 마주쳤어요. 과장님, 정말 조건 없이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코발스키 팀장님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1998년 바르샤바 근교 사건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희는 과거의 실수들을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겪으신 일이 저희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한국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1유로만 받고 모든 걸 해주겠다고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야, 내가 판단해라. 아빠는 과거에 얽매여서 너무 오래 살았나 보구나.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자브르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자고 말이죠. 한국 기술팀이 자브르체에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팀장은 이정호 박사였어요. 서울대학교 지질공학과 교수이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석연구원이기도 했죠. 먼저 정밀 진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어요. 기존에 하셨던 조사 자료도 참고하겠지만 저희만의 방식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기존 유럽 전문가들도 똑같은 진단을 했는데 결과가 달라질까요?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장비들은 정말 신기했어요. 드론에 특수 센서를 달아서 지하 구조를 스캔하는 장비, 인공지능으로 집안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하 레이더까지. 이런 장비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이 드론은 지하 50m까지 투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박민재 씨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위험 지역을 예측해서 3D 지도로 만들어줍니다. 사흘 동안 진단 작업이 계속됐어요. 한국팀은 구시가지 전체를 격자로 나누어서 한 칸씩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과 꼼꼼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저를 불렀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자브르체 지하의 3D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 지역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2주 안에 대규모 붕괴가 일어날 확률이 85%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한 지점이 눈에 띄었어요. 바르샤바로 가는 도로 입구 부분이었죠. 그곳에도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기는 왜 표시되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25년 전에 집안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박민재 씨가 대답했어요. 당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도 불안정한 상태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이 바로 아버지가 일하셨던 현장이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희는 과거 데이터를 모두 분석합니다. 이 박사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실패했던 프로젝트들도 포함해서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지혜도 함께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서는 실패도 기억하나 봅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실패를 기억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특히 남의 나라에서 일할 때는 더욱 그렇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건 진단 결과가 나온 지 이틀 후였습니다. 한국팀이 예측했던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에서 실제로 집안 침하가 시작된 거예요. 코발스키 팀장님, 큰일입니다. 마르친이 뛰어왔어요. 구시가지 광장 동쪽에서 땅이 꺼지고 있어요.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팀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이 박사가 노트북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긴급 지반 강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재 씨가 말했어요. 그들은 이미 특수 장비들을 현장에 가져와 놓은 상태였어요. 한국팀의 대응은 정말 빨랐어요. 드론으로 정확한 붕괴 위치를 파악하고 특수 시멘트를 지하로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죠. 저기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어요. 시민 한 분이 소리쳤어요. 이 박사가 드론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놀이터 아래 집안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당장 대피시켜야 해요. 한국팀 기술자들이 놀이터로 뛰어갔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옮긴 지 불과 5분 후에 놀이터 바닥이 푹 꺼져 내렸어요. 와, 구경하던 시민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만약 한국팀의 정확한 예측과 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다칠 뻔한 상황이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박사에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한 순간이었죠.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 박사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더 큰 작업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한국 기술팀, 자브르체 어린이들 구해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는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럽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한국팀이 아이들을 구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구나.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의 상처보다는 현재의 선의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브르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국제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활약이 주목받았어요. 한국, 유럽이 포기한 도시를 살리다. CNN에서 이런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자브르체에 와서 현장을 취재하기도 했어요. 유럽연합과 주요 회원국들이 모두 지원을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만이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내용이었죠. BBC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했어요. 한국 외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무상 지원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가자 유럽 내에서도 반응이 일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에서 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독일 기술연구소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희도 자브르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미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른 채 하더니 이제 와서 끼어들려고 하시는군요. 저는 이런 상황이 신기했어요. 평소 같으면 유럽 선진국들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팀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했으니까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왔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뒤늦게 오는 거고요. 한국 언론에서도 자브르체 프로젝트를 보도했어요. 한국 기술로 폴란드 역사 도시 구해내 이런 제목들이었죠. 한국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니 자랑스럽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고 해요.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자브르체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기술자들, 기자들, 그리고 단순히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까지요. 이제 자브르체가 유명해졌네요. 마르친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덕분에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죠. 한국의 도움으로 도시를 구하게 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주목도 받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변화하는 인식이었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엘레나 팀장님,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말했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연수도 받고 싶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이죠. 드디어 자브르체 구시가지 복구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지 정확히 6개월 후의 일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복구 기념식이 열린 날,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브르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외국 기자들까지요. 저는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어요. 연단에 서니까 떨렸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시작했어요. 6개월 전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유럽연합이 등을 돌렸을 때 우리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었던 연합은 우리를 외면했고 우리가 의심했던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건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국경과 거리는 마음의 거리와 상관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시장님이 특별 발표를 했어요. 한국-폴란드 공동기술연구소를 자브르체에 설립한다고 발표합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미리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이 연구소에서는 집안 안정화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기술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시장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 박사가 연단에 올라왔어요. 자브르체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도시들과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이 박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이 박사가 웃었어요. 과거에 상처를 받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죠.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자브르체 복구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상기술 지원이 만든 기적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도 뉴스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엘레나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한국도, 우리도 정말 그랬어요. 이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시도,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국제 관계도 말이죠. 복구 기념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새롭게 단장된 광장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엘레나야, 여기가 정말 예뻐졌구나.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광장 중앙에는 한국팀이 만든 특별한 벤치가 있었어요. 집안 안정화 공사에 사용했던 특수 소재로 만든 벤치였죠. 그 벤치에는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정은 국경을 넘나든다. 아빠, 저 벤치에 앉아보실래요? 제가 제안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5년 전 일어났던 그 사고 현장도 멀리 보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복구되어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엘레나야, 아빠가 너에게 미안한 게 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한국을 미워하게 만들었구나. 아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도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한국 전체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빠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보다.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아버지가 광장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아빠가 잘못 봤던 건지도 모르고 둘 다일 거예요, 아빠.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사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는 거죠. 그때 이 박사가 우연히 우리 앞을 지나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저희 아버지세요. 25년 전 그 사건에 제가 말하려는데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깊게 인사하셨어요. 우리 딸이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많이 배웠어요. 이 박사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특히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아버지가 잠깐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년 전 일은 저도 이제 잊으려고 합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죠. 이 박사가 가신 후 아버지와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벤치는 평화야. 복수가 아닌. 벤치를 토닥토닥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상처도, 제 편견도, 그리고 과거의 오해들도 말이죠. 아빠, 내년에 한국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가해볼까 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게 좋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아버지와 함께 광장을 걸었다. 25년 전의 상처가 드디어 아물어가는 것 같다. 한국팀 덕분에 우리 도시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도 치유됐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웠다. 내일부터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내년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진정한 우정이 여기 자브르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장이 따뜻한 조명에 비춰져 있었어요. 한국팀이 설치한 LED 조명이었죠. 밤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건 없는 도움, 그리고 우리가 보여준 열린 마음이 만나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국경도, 과거의 상처도, 편견도 진정한 우정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우정이야말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평안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